안녕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면서 주입식이 아닌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솔루션을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주입식이 아니라 저기 너무 자유로워. 주입식은 이쪽에 있다고 치면은 자유로움은 저기 끝에 너무 자유로워. 근데 이게 너무 자유를 줬을 때 과연 좋은 교육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너무 자유로움을 줬을 때 어떤 폐해가 있는지 최근 상담 사례를 통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고,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미술 교육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동 미술 교육부터 입시까지 다 엄청 주입식인 교육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점점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도 입시 미술 주입식이어서 별로다, 이거 따라 그리기 시키는 거 아니다, 베껴 그리는 거 시키는 거 아니다, 기계처럼 막 그림만 연습한다,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아동미술 교육도 숙제야 보고 따라 그리고 명암 단계 내고 약간 이런 것들 저도 어릴 때 했거든요. 뭐 소묘 똑같이 보고 그려보고 선 좋네 이런 얘기 들으면 가장 좋은 칭찬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교육만 있다가 되게 많이 창의적인 교육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엄청 극과 극에 있는 교육이 생긴 것 같아요. 주입식, 그 다음에 여기는 엄청 자유롭게 놔주는 교육, 진짜 아이들에게 놔주는 교육,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는, 극단적으로 굉장히 양극단에 있는 교육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아동미술 처음 시작할 때쯤에 그런 게 엄청 유행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미 10몇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중간 것들도 막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좀 접점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접점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크게 보면은 참 이런 교육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참 더디게 진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쵸? 또 지역마다도 지역 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한번 사람이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바뀌기에,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힘써서 바꾸어서 이거를 진짜 어떤 아이가 적용받기까지 정말 오랜 그 기간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틀에서 얘기했나요? 여튼 그래서 진짜 아이들을 존중해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냅둬주는 게 중요해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냅뒀을 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빠삐용을 하면서 과연 이게 아이들한테 진짜 좋은 교육일까? 이게 최선일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냅두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최선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너무 자유롭게 냅뒀을 때 가장 안 좋은 거, 첫 번째, 최근 상담 사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먼저 7세 남자아이였어요. 엄마가 이제 그 교육관이 되게 확실히 있으셨어요. 우리 아이는 사교육 같은 거 많이 안 시키고 싶고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환경에 놓아주고 싶고, 학업적인 거 이런 것보다 자기가 그냥 원할 때, 하고 싶을 때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듯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생각하기에 엄청 내가 꿈에 생각하던 그런 미술학원, 되게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학원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이 친구가 너무 막막해 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줬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이 친구는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루도 아니고요, 한 달 동안 거의 제대로 진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생각난 게 없어서. 생각을 너가 생각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 생각을 해봐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너무 막막해 하면서 재미가 없어진 거죠. 진짜 안타깝죠, 이것도. 그래서 그럼 주입식 안 하려고 자유롭게 냅둬줬더니 또 이제는 막막하대. 그러면 또 그때 주입할 건가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알려줘서 걔가 그대로 그걸 따라하는 게 답일까요? 그게 최선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자유롭게만 냅뒀을 때 제일 첫 번째 피해는 아이가 너무 막막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 엄청 운해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자유로운 환경에 놓아졌을 때 활개를 칠 수 있죠. 와, 내가 막 그냥 주제만 줘도 나는 상상이 막 생각나는 아이. 그런 아이는 이것도 생각나는데요, 저것도 생각나는데요.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또 막 재료도 다양하게 이제 너네 자유야 이렇게 자유롭게 골라서 해 이러면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다 하고 싶어서 다 갖고 와서 막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한 새로운 세계예요 이렇게 해도 뭐 이상해도 뭐 얘가 아이의 존중해주세요, 아이의 뜻을 존중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일까. 그런 교육이 저는 가끔 필요하다 생각해요. 계속 그런 환경에 놔주는 거는 진정한 교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유로운 놀이터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운해형 친구들도 거기 갔을 때 조금 더 어떤 자극을 준다면, 그리고 조금 더 동기를 유발해 준다면 그 친구들은 훨씬 더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끄집어냈을 때 훨씬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가진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그냥 자유롭게만 냅두는 거는 저는 사실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제 생각이니까 저는 그건 좀 약간 방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해형 친구들도 적당한 기초 교육이나 원리 교육, 그 다음에 이렇게 자극하는 어떤 동기 유발이나 발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야기 표현을 자유롭게 냅뒀을 때 막 상상을 하더라도 그런 친구들은 항상 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막 돌고 돌아서. 근데 그거를 그냥 처음에는 그렇게 표현하게 해주더라도 그걸 조금 더 정리해서 자기의 진짜 핵심 아이디어를 좀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거에 집중해서 뭔가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돈을 해서 이렇게 끌어주는 것도 교육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우주 얘기했다가 뭐 무지개 얘기했다가 별똥별 얘기했다가 갑자기 놀이동산 얘기했다가 막 했는데 그거를 막 다 흩어놨어. 근데 이게 어린 친구야. 그리고 처음 왔어. 그러면 괜찮아. 오케이. 우리 학원에서도 그런 거 처음에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다 너 진짜 생각 좋다 이렇게 얘기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지속했을 때 이제는 자극이 필요하고 그 아이한테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담 사례에서는 운해형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더더욱 막막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막막한 친구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너가 생각을 안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가 생각을 해봐 라고 했대요. 그 수업이 진짜 잘못됐다고는 또 볼 수가 없어요. 지난번처럼 그 수업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선생님이 저는 조금 더 동기유발할 수 있는 질문과 발문과 어떤 그 막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그 상상 주머니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따로 있었죠. 요것처럼 그냥 우주를 자유롭게 표현해봐가 아닌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재미있는 이렇게 발문들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자유로움을 줬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아이들이 막막해하는 아이들이 있다. 반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그런데 갔을 때 더 막막하고 더 자신감 없어지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은 도입부, 발문 이런 것들 잘 해줘야 된다. 그냥 자유롭게 해라고 이렇게 내버려 둬주는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이 생각이 뿜뿜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너무 자유롭게 냅두셨을 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운해형 친구들한테 너무 맞는 교육일 수 있지만 그게 계속됐을 경우에 이 친구들도 맨날 그리던 거, 자기 자신 있는 거, 자기가 재밌어하는 뭐 공주만 그린다든지 공룡만 그린다든지 이렇게 많이 그리는 것들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 친구가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스펙트럼을 그 길을 터줘야 되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넓혀줄 수 있게, 확장시켜줄 수 있게 하는 어떤 자극이나 그런 것들을 줘서 그 친구의 능력을 더 끌어내줘야 되는데 너무 자유롭게만 표현하도록 냅두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그 아이가 말한 것에서 어떤 발문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생각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화와 소통과 그 발문법에 관한 거기 때문에 발문법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너무 자유롭게 냅뒀을 때 세 번째 문제점은요, 아무리 자유로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곳이라도 큰 주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엔 정글을 주제로, 이번에는 뭐 우주를 주제로, 그 다음엔 날씨를 주제로, 이런 큰 주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시작했어. 근데 거기서 벗어났어. 만약에 갑자기 하다가 어몽어스가 생각난 거예요. 무지개 막 그리고 하다가 날씨 그리다가, 그래서 어몽어스 이야기로 빠진 거예요. 그럼 자유롭게 배려해주는 그런 곳이라며, 근데 그러면 요거를 그만하게 해야 되나, 아니면은 다 허용해줘야 되나, 뭐 애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령을 받았다면 그냥 자유롭게 하게 해주겠죠. 그러면은 내가 계획한 어떤 수업의 주제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죠. 이번만 벗어날까?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벗어났으면 그 다음에 또 벗어나겠지? 또 벗어나겠지? 그러면은 아까 두 번째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또 결국에는 자기가 하는 것들에서 돌고 돌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그쯤 되면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만 냅둬줘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또 이제 급한 마음에 너무 계속 이거 하기 민망하고 하니까 또 이제 정해주기도 하고 갑자기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솔루션은 뭘까요? 너무 벗어났을 때? 솔루션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결국 다된다 소통법이고 결국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 이야기 표현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표현을 뭐 하는데 내용이 너무 주제랑 벗어났어. 그리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 표현을 하는데 너무 벗어났어. 그러면은 얘가 이거 하고 싶다 하는데 냅둬야 되지 않나. 하지만 주제는 우주였어. 근데 얘가 전혀 상관없는 뭐 숲속을 하겠대. 막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얘 막아야 돼요? 아니면 우주 결국 끌고 와야 돼요? 어떻게 끌고 와요? 우주 해야 돼. 주제는 우주야. 이렇게 말할 건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된다 소통법 해결책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음번에는 또 숲속을 준비할 건데 그때는 또 숲속에 맞는 어떤 재밌는 재료들이랑 자료들이랑 이야기들을 준비할 건데 그때 숲속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오늘은 우주를 잘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아까 그런 얘기도 행성 얘기도 했었고 뭐 외계인 얘기도 했었고 했는데 좀 요런 거를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다음에 숲속하고 어때?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숲속 동물이 우주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면 우주에 숲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걸로 이제 연결 지어주는 거죠. 선생님이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바로바로 그런 것들이 생각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예시 들어주는 것들을 써놓고 그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런 거를 조금 쓰면서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절대로 저는 이제 바로바로 생각이 나지만 닥쳤을 때 이게 절대로 바로바로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다된다 소통법으로 너가 숲속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공감. 너 보니까 숲속 표현 되게 잘했네. 숲속이 되게 멋있다. 아니면 숲속이 여기 되게 걔가 뭐 무서운 거 좋아하냐면은 숲속에 굉장히 지금 무서운 동물이 나타날 것 같이 그런 느낌인데? 으시시한 느낌이야? 아니면 뭐 귀여운 거 좋아하냐면 숲속이 굉장히 귀엽게 잘 그려져 있다. 되게 동화 속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고. 공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그리고 선생님 마음 전달하는 거죠. 선생님은 너를 위해서 이런 수업을 준비했는데 다음에 또 숲속할 때 나는 너가 좀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우주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좋은 생각 났다. 네가 생각하는 걔를 받아주기도 하고 내가 그거 하기도 하고 이게 중간을
그 하는 거죠. 너가 생각한 숲속과 우주를 합쳐서 이렇게 하면 어때? 이래가지고 이것도 그냥 그럼 너 숲속했어? 그러면 우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주 숲속하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되는 애도 있겠지만 우주 숲속해 이렇게 하면은 또 그게 같은 말인데도 선생님이 나를 생각해서 진짜 말을 해주는 거랑 그냥 정해주는 거랑 해볼래? 제안한 거랑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대나 소통법으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소통하는 거로는 우주 숲속을 해보면 어때?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두 가지 방법이 조금 있겠네요. 더 끌어내주고 뭐 조금 더 코칭해주고 이거는 없어서 아쉽긴 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자유롭게 냅둬주는 데가 주입식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이거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 자유로움마저 꾸며진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동미술교육에. 진짜 깜짝 놀라요. 면접 오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많이 전해 듣기도 하고 많이 들려오죠. 여러 학부모님들한테도 들려오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자유로움을 꾸며내는 곳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거 아니야? 제보. 진짜 이건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자유로워 보이게 하려고 선생님이 왼손으로 아예 그림을 그려준대요. 왼손으로. 나는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그려줘야겠네. 그리고 뭐 거꾸로 그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한 것처럼 보이려고. 왜냐면 그 학원 컨셉이 자유로운 그런 컨셉이니까.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게 약간 믿을 수 있나? 처음에는 못 믿어. 에이 설마 그걸 그렇게까지. 근데 진짜 그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원장님이 자유로운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 밑에 선생님이 자유롭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마음처럼 안 되잖아. 왜냐면 이거를 너무 잘 알아야 되는데 애들 다루는 것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원리 교육을 하면서 자유롭게 하면서 이걸 다 알아야 이 교육이 잘 될 텐데 그냥 자유롭게 원장님 뜻대로 다 냅뒀더니 애들이 막 지 맘대로 막 다 하고 점점 주제 막 벗어나고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수업 커리큘럼은 있었는데 이거랑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고 그래서 진짜 자유롭게 냅두는 것도 힘들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좀 해주고 하는 거지. 막 손을 봐주는 거야. 자유로운 느낌으로 자기가 손을 봐주는 거야. 근데 원장님은 몰라. 근데 새로운 선생님이 왔어. 근데 새로운 선생님한테 이거 애들 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봐줘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원장님이 이걸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일단 해주세요. 이러고 했어. 근데 이제 원장님이 그거 해주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온 거예요. 그거 해주면 안 되지 이렇게 했는데 해주라고 했던 선생님이 그거 왜 해주고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안 그랬다는 듯이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해주고 있으면서 그 밑에 선생님이 해주고 있는데도 원장님은 모르는 거야. 우리 학원 애들이 진짜 자유롭게 다 이렇게 하는지 아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선생님이 밑에 선생님이 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지. 자유로워 보이려고.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원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한 교육인가? 원장님은 마음 제일 편하겠다. 그쵸? 우리 학원 애들이 진짜 자유롭게 이렇게 다 하는구나. 어머님들한테도 진짜 자신있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학원 애들 자유롭게 다 한다. 되게 진짜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겠죠. 왜냐면 모르니까. 이게 다 만들어진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유로움을 조작하는 이런 학원들은 진짜 뭐 주입식이면 주입식이고 자유로우면은 애들이 좀 퀄리티 떨어지고 하더라도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지. 자유로움을 조작하는 거는 진짜 이건 뭐죠? 진짜 의아합니다.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의아합니다. 우리 빠삐용 학부모님들은 그런 거 되게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 흥분했나요, 제가? 그래서 그거는 좀 하지 말자. 진짜 우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는 진짜 하지 말자.
제가 수업하고서 어떤 학부모님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 두 분이서 엄청 다르게 피드백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수업이었는데 똑같은 수업이었거든요. 제가 뭐 3시면 4시에 했던 수업을 똑같이 했고 같은 수준의 클래스인 친구들이었는데 한 아이 어머님이 전화 오셔서 거의 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수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자유로운 미술 교육이 아닌 것 같아서 수업을 그만하고 싶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당황했거든요. 자유로운 미술 교육이 아니어서 그만한다고? 우리 학원에서? 왜? 대체 왜?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냐 했더니 엄청 많이 알아보고 뭐 인스타도 보고 우리 학원 블로그도 보시고 다 알아보고 보내셔서 자기는 진짜 믿고 보내셨는데 오늘 가지고 와서 이거 뭐 한 거야? 물어봤더니 얘가 우주 이렇게만 말을 했대요. 뭐 그게 반짝이 풀 붙이고 막 눈알 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냥 선생님이 우주 하자고 해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살 아이가. 그래서 엄마가 그걸 듣고 그냥 똑같은 그냥 그런 미술 교육인가 보다 이렇게 실망을 하시고 전화를 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한 학부모님은 그 같은 날 카톡 오셔가지고 선생님 요즘에 우주 하나 봐요. 우주에 뭐 이런 행성도 있고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런 거 얘기해주면서 저한테 보여주네요. 집에서도 계속 그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그렸는데 집에서 또 그린다고요? 하고 제가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같은 수업을 받고 이렇게 다른 피드백이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첫 번째 학부모님에게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냥 우주 해보자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수업을 절대 안 한다. 우리는 우주 들어갈 때 제가 어떻게 발문하고 어떻게 상상주머니 만드느냐면 얘들아 우리가 사는 행성은 어디지? 지구 뭐 얘기하잖아요. 지구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지구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 여기에 이렇게 땅 있고 여기는 뭐야? 바다 있나? 애들이 막 얘기해주잖아. 애들이 말한 대로 그냥 그 템포대로 그려서 지구네? 그러면 우리 태양은 본 적 있어? 뭐 하늘 뭐 낮에 있잖아요. 태양은 어떻게 생겼어? 보여주고 태양은 지구보다 몇백 배 뜨겁대. 알고 있어? 애들이 더 잘 알잖아요. 나 벌써 까먹었어. 100배인가 500배인가 더 뜨겁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태양을 엄청 뜨겁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제일 뜨겁게 표현될 수 있어? 이렇게도 물어보고. 그럼 저는 지금 지구와 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해에서는 채색법이나 뭐 그릴 때도 뭐 선을 막 이글이글하게 그릴 수도 있을 거고 색을 진짜 뜨거워 보이게 칠할 수도 있을 거고 지구를 할 때도 여기에 내가 생각했을 때 지구보는 하늘색, 초록색, 갈색이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지구에 뭐 있어 이랬더니 막 어떤 친구가 바다, 땅 말고 꽃도 있어 이러면 꽃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지구를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게 좀 열어서 하되 이제 어떻게 그릴지 가닥은 알게끔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 표현 위주의 어떤 발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태양 주변에 가면 엄청 뜨겁겠다. 그치? 얼마나 뜨거울까? 우리 뜨거운 데 가본 적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른 얘들 어떻게 생겼지? 또 막 얘기하잖아요. 과학적인 얘기 애들 더 잘 알죠. 보름달도 있고 초승달도 있고 초승달은 어떻게 생겼지? 하면서 그리는 것도 보여주면서 그리고 요거는 뭐랑 닮았지? 이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열어주기도 하면서 달은 실제로 무슨 색이지? 그래서 채색하는 것도 조금 더 열어주면서 근데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흰색, 회색으로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고 달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건 너네가 자유로 하면 돼 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행성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거 꼭 어떤 친구들이 먼저 얘기하기도 해요. 뭐 수성도 있어요, 화성도 있어요, 뭐 고리 행성이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맞아 그런 것들도 있지 하면서 똑같이 얘는 왜 고리가 있을까? 이야기도 열어주면서 그럼 고리는 이렇게 그리는 거 맞나? 그림 방법도 알려주면서 그리고 고리를 꼭 이렇게 기울여서 그려야 된대 어떤 애가. 그러면 기울여서는 이렇게 그리는 거 맞나? 이렇게 해주면서 그리고 이 고리 행성은 어떤 행성이길래 요렇게 생겼지? 뭐
상상도 해보게 하면서 이거랑 닮은 것들은 어떤 게 있지? 이런 얘기도 하면서 여긴 누가 살까?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처음에 도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 일요일은 영어로 뭔지 알아? 그래서 뭐 Sunday 그러면 sun이 뭔지 알아? 왜? 해. 그러면은 Sunday는 해의 날이네? 그치? 신기하다. 그리고 뭐 그 Monday는 달이 영어로 뭔지 알아? 그래서 문에서 나온 어원이. 그래서 월요일 쓸 때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 거 맞아? 이거 달월인데 이거는 해일이었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은 일요일은 해의 날이고 월요일은 달의 날인가 봐. 그럼 화요일은 얘들아 뭐지? 그래서 그럼 화요일은 영어랑은 상관없지만 화성, 수요일은 수성, 목요일은 목성, 금요일은 금성, 토요일은 토성. 다 행성들 이름이랑 비슷하다. 우리 요일이 그치? 해가지고 이제 비밀을 찾았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얘들아 진짜 요일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데 하고 얘기를 시작하기도 하고, 그냥 그거는 제 마음이에요. 제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것들이 다 동기유발이고 어떤 그 생각을,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그리고 그리기를 어떻게 하지?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 채색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걸 다양하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도입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다고 그 학부모님한테 말했어요. 저는 우주 하자, 우주 자유롭게 해보자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절대로. 처음에 도입부가 좀 너무 길지 않나? 너무 투머치 토커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저는 도입부를 사실 하면서 시간 보면서 5분 이상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한 것처럼 어머니한테 그대로 도입부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랬냐고. 저는 얘가 말을 그냥 우주했어 이러고, 이건 뭐야 이러면 그냥 귀여운 뭐 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몰랐다. 그래서 그렇게만 한 줄 알고 너무 실망했었다. 지금은 굉장히 잘 다니고 계세요. 지금은 굉장히 신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후로도 제가 많이 피드백을 드렸어요. 그 친구가 진짜 좀 단순한 재미, 그냥 뭐 리본, 하트, 무지개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한 거. 그리고 막 너무 복잡한 것도 별로, 그냥 이쁜 거 좋아하고, 그리고 다양한 것이 아직 많이 접해보질 않아가지고 다양한 거에 대한 호기심 많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막 이런 복잡한 어떤 이야기보다는 그냥 바로바로 생각나는 거, 그런 성향이고, 또 이제 그리기도 자기가 뭐 이거 그려볼래요 저거 그려볼래요 얘기하는 스타일이기보다 좀 옆에 친구가 하는 거 보고 쟤 저거 하네 나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이 얘한테 지금 많이 필요한 거지. 간단한 그런 경험들이, 재료도 그렇고 그리기도 그렇고 소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엄청난 어떤 아이디어를 이렇게 표현한다던가 뭐 그런 거를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는 일단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지금 최우선순위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이 친구는 개성이 되게 있는 편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고 뭐 그런 거 좋아하는 만큼 또 엄청 되게 심플하고 그만큼 또 강렬하고, 그리고 진짜 아이스러운 그런 맛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은, 사실 제가 학부모님한테 이 이후로는 또 자세히 여쭤보진 않았지만 학부모님은 좀 더 성숙한 어떤 그런 작업물을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 유니콘 그리고 이런 거 여자애들이 굉장히 7살 때 좋아하는 소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만족스럽게 그리고 너무 좋다고 너무 이쁘다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학부모님은 이거 좀 더 잘 그리게 되면은 대회도 해보고 그림도 복사하고 하고 싶다. 요거는 뭐 어릴 때 한 건데 약간 이렇게 유치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아이한테 맞는 교육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 어른들의 잣대도 아이들한테 맞춰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준과 나의 어떤 인정과 어른의 인정 이런 거에 애들이 기대서 생각하게끔 하면 그 아이의 개성도, 그 아이의 능력도 더 많이 끌어내지고, 또 그 아이가 진짜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까가 저는
의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만큼은 그 친구가 그렇게 단순하게만 이야기하면 최대한 그것들을 잘 돋보이게 해주고 그것들을 오케이 하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때. 앞에 친구는 그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인 거고, 그 다음 친구는 굉장히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되게 잘 하는 거예요. 원래 이야기를 학원에서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오늘은 뭐 학원 가서 뭐 이런 주제로 했는데 이런 재료가 있었고 뭐 이 재료가 너무 이뻐서 뭐 이런 얘기까지 사사롭게 하는 그런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같은 수업을 하고도 참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르게 느낄 수 있고 잘 모를 수 있구나, 같은 수업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꾸며주는 것도 모를 수 있지, 당연히. 그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많은 자유를 주고 많이 감성적인 것 같지만 사실 수업 과정이나 어떤 수업 목표나 그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짜여져 있고 오히려 그게 더 인위적인 그런 것들이 아닌지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기 귀찮죠. 그리고 미술 교육을 그렇게까지 진중하게 생각해서 막 연구해서 여기는 이랬을까 저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별나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아동미술 교육의 발전이 더딘가. 성격 급한 저로서는 굉장히 더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유로움과 주입식 이 양극단에 있는 것들이 뭐 지금은 이야기 표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또 드로잉에 있어서도 어떤 게 주입식이고 어떤 게 자유로운 표현을 도와주는 어떤 드로잉 코칭법인지도 있을 거고 만들기에서도 있을 거고 재료에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에 제가 얘기를 하면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너무 많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지금 3번째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거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얻으셨다면 아니면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셨다면 좋아요와 저는 댓글이 제일 좋더라고요.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